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수급상으로 기관 쪽에서 202억 정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에서 22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계열 종목이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가 살짝 이탈이 되었고요. 계열 종목이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하락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데요. 지금 기간 리포트라든지 기사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특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 한국, 대만이 급락으로 하락폭을 본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코로나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급의 하락입니다, 사실은. 근데 특별하게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벌어져서 하락한 것과 다르게 지금은 아시아 증시가 금요일에서 오늘까지 빠지면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의 어떤 하락이 컸던 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매도세 관련되는 부분은 결국 엔캐리 트레이딩이 청산으로 이 가매도가 단기간에 불러온 진단을 대부분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1조 5천억대 어떤 매도, 그러니까 순매도의 어떤 규모가 컸다기보다는 매수세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를 하면서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하고, 그동안에 시장의 주요 상승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매수를 많이 했던 이 삼성전자가 10% 이렇게 밀리고 있고, 하이닉스도 10% 이런 어떤 흐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줬던 게 FOMC가 더불어서 일본이 정책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리면서 엔화의 상승이 외국인들의 어떤 현금 보유로 매도로 이어지는 어떤 흐름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아래 그 공포라고 보통 하죠.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세션은 공식적으로는 두 분기 연속으로 경제가 역성장하면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회 법칙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실업률이 3개월 이동 평균치가 12개월 기록했던 최저치보다 올라가면서,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실업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리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타켓으로 하고는 2%에 어느 정도 근접해서 성과가 있다. 근데 실업률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좋았을 때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라든지 무착륙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못하게 하는 어떤 흐름이 나는데,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금리를 늦게 인하하게 되면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는 이런 어떤 샤메 법칙이 나오게 되면 경기가 그동안에 침체로 갔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가 7월 달에 실업률이 ISM 제조업 지표에서 하이 지표에서 4.3으로 나오면서 3개월 이동 평균치와 12개월 중에서 0.53이니까 0.5%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거로 하면서 경기 둔화와 주도주였던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빠지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일본에도 보면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의 종목들이 하락폭이 컸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가 괜찮았던 미국까지 빠지게 되면 침체 관련되는 우려 부분을 아주 단기간에 급속도로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정건사 리포트로 보더라도 그 2011년도에 그 미국이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출렁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특별하게 그런 어떤 이벤트라기보다는 이런 정도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하락률은 2008년도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01년도 이제 닷컴 버블, 그 다음에 2020년도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위기 때 빠지는 정도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캐리 청산, 그 다음에 그 6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빅테크들이 이제 AI에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 계속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의 아래 경포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되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이제 투매를 부르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국내에서는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신용 잔고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신용 잔고가 지금 이제 신용금융 관련되는 부분이 유화증권하고 이제 코스닥 합하면 한 19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줄기는 줄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담보 가치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 강제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주면서 사전에 이제 급락하게 되면 미리 이제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주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보게 되면 시장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위험이 크게 보면 체계적 위험이 있고 이제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이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주는 어떤 투자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국가 경제 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통 이제 금리 단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외환위기라든지 9.11 테러라든지 전체 시장에 주는 것들을 체계적 위험인데 이 위험을 해소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고 장기로 가져가는 게 있고 그 위에 있는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 이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어떤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대상 기업이 주는 어떤 위험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한다는 말은 이제 포트폴리오로 여러 개로 나누어서 이제 어느 정도 위험을 줄입니다만 이제 이걸 이제 결합한다면 결국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적절한 이제 분산과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와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 요런 것들이 이제 더해져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기간에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피할 길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락폭이 이제 일정한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오늘같이 금요일같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대부분 종목이 일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HLB 쪽은 전체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상위 이제 아침에는 이제 뭐 이게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HLB도 양봉까지 가면서 플러스권 같은데 그래도 가장 이제 상위 10종목 중에서는 가장 선방을 한 게 HLB예요. 나머지 2차 전지 쪽이라든지 기존의 주도주였던 알테오젠이라든지 대부분이 10% 넘게. 그러니까 코스닥 상위 10 그 탑10에 들어가는 종목이 10% 이상이 대부분 빠졌기 때문에 HLB까지 빠졌으면 더 빠졌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10%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뭐 반영되는 거였고 그동안에 바이오 주도주들도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수급 관련되는 부분에서 HLB 쪽은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22만 주가 일단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기관들 매매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202억 아까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간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194억 정도 매수라고 이제 5장의 눌림목 가격이 아니라 이제 피보나치 그 추세 가격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내렸을 때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정건사 쪽에 이제 매수 유입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주로 이제 뭐 메리츠라든지 오늘 메리츠가 좀 가장 많이 매수했고 기존의 공매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였죠. 자, 계열 종목 쪽에서는 이제 생명각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유지하는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키면서
밑꼬리를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테라피틱스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 시간에는 한 1.15 정도 올라왔습니다만 8,000원 언더로 지금 가격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신경전선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 재료로 7월 중순부터 강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 줬다가 이제 지난주에는 21일 평 위로 올라갔다가 9,000원 대비해 가지고는 다시 또 10% 이상의 어떤 단기 하락을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밑단까지 내려갔다가 지지를 하면서 위로 올리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력을 테라피틱스 외에는 다 이제 확인을 해주는 부분이었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밑꼬리 내면서 살짝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 흐름들, 바이오스텝도 이제 살짝 이제 내려가는 모습인데 그 부근에 정도 있는 부분이고요. 파나진도 이제 그 지지력은 확인을 볼벤 하단에서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하락이 나왔을 때 단기에 이번 주에 추가 하락이 아니라 이제 반등을 얼마만큼 이제 보여주느냐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